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정우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챕터 19장 노동시장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학도 거의 뒷부분 끝나가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노동의 탐색 모형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인트로 한번 볼까요? 챕터 19장 되겠는데요. 자, 55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량이 항상 완전 고용 수준이 되는 챕터 3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보통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실업자와 일자리를 놓고 구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 이게 이제 수요자가 되고 이제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둘 간에 매칭이 되는 게 노동시장에서 이제 서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매칭에 의해서 자발적 구조적 실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매칭되는 탐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의 탐색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미스매치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일자리 얻지 못하는 게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볼 거고,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1930년대에 대공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엄청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량 실업의 원인은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목임금의 경직성, 또 실질임금의 경직성, 그런 것들, 특히 뭐 효율적 임금 가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임금 경직성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 탐색 모형을 볼 거고,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보고, 노동시장의 프릭션, 마찰과 그에 따른 경기 변동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의 탐색 모형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실업자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공존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잘 매칭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 사람들마다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고 기업마다 요구하는 노동자의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일자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데, 이 시행착오가 바로 미스매칭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매칭.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과 매칭의 효율성 하락에 따른 구조적 실업,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발적 실업, 더 나아가서 구조적 실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발적 실업과, 그리고 매칭할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구조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이거를요, 미시경제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자, 이거는요, 1960년대 맥콜이 처음 개발한 노동시장의 탐색 모형을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켜서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모텐센과 피사리데스가 요걸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두 줄 내려가 보시면 2010년도에 피터 다이아몬드와 함께 이쪽 노동시장 탐색이론 요걸 발전시켰다 해서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노동과 관련한 탐색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매칭되는 건 노동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다릅니다. 일자리의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일자리가 특성,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3D 환경이냐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냐 등등 얼마나 위험이 높은가 다를 수 있고, 특성이 다르고, 근데 보통 단순화시킬 때는 같다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노동자들도 서로 달라요. 노동자의 능력이 다릅니다. 생산성이 다르고.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운데 발생하는 매칭.
네, 요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서로 다른 특성 과정에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거래 비용이라 할 수 있고 매칭 비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매칭 펑션에 반영을 할 건데 이렇게 매칭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수식이 우리가 맨날 쓰는 노동, 자본 이런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잘 좀 체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의 M이라고 했습니다. 매칭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성공적인 매칭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이게 함수인데 그냥 M이라고 쓴 거죠. 함수. Q가 뭡니까 하면 매기 초에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의 수야. Q가 노동자의 수고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A가 매기 초에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울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하는 기업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업의 수.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Q가 노동자들의 수고, A가 기업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과 비슷하게 함수가 있으면 요 앞에 이게 바로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매칭이 얼마나 빨리 잘 이루어지는가 해서 매칭과 관련한 효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에서 총 요소 생산성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매칭은 잘 이루어지고요.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매칭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계 생산은 체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처럼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할게요. CRS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한 거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Q명의 소비자 겸 노동자가 있어요. Q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기대되는 수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자리 탐색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대 수익 PQ에 요거를 찾아볼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매기초 일자리를 탐색하는 노동자의 수가 Q명이 되는 것이고요. 매칭 함수에 있어서 M개의 기업 노동자의 매칭이 이루어진다면 개별 노동자가 이게 매칭이 성공하는 수야. 매칭이 이루어지는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의 수가 5개라고 할게. 근데 매칭을 하려는 노동자가 10명이라 할게. 그럼 10분의 M, 10분의 5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야? 아, 노동자가 매칭에 성공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M값을 매칭 함수잖아. 여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바로 앞에 요 M값을 이렇게 우리가 매칭 함수 썼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CRS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쓸 수가 있겠죠. CRS. 이거는 노동과 자본에다가 같은 비율만큼 변화시켰을 때 총 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Q로 나눠줘. Q로 나눠줘.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 A 이렇게 된 거를 Q분의 1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Q분의 A 이렇게 되고 Q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Q가 빠져나오고 M 각각 요거 Q분의 1을 곱해준 거지. 그래서 Q 그리고 Q분의 1을 곱해준 거지. A 이렇게 해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밑에 Q랑 같이 지워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그래서 요게 여기 보시면 2, 1 요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Q분의 A 요거를 Q가 노동자 수잖아. 일을 하려는 노동자 수인데
매칭이 성공한 개수가 M인데 요 A는 기업의 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A가 기업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노동자 수 대비 기업의 수.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노동 탐색과 관련한 수급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타이트한가 그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자, 556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일자리를 탐색하는 노동자들이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내가 직장을 찾아 나섰어. 취업에 성공했어. 그러면 W의 임금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만큼 매칭에 성공할 가능성이잖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PC의 확률로 W의 임금을 받고요. 내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어. 1-PC의 확률로 대신 취업에 성공 못하면 내가 임금이 빵이 아니라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할게. 실업수당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니까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요거 PC 값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쭉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19-4식이 되는 거고요. 자, 노동자들과 관련한 기대 수익에 기꺼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탐색하려는 점에서 요게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거기 보시면 요게 노동 탐색의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케이? 자, 밑에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요. 자, 노동자들의 어떤 탐색 공급의 결정 요인은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거야. 자, 여기 변수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임금 영향 미치겠지. 임금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 공급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되고요. 실업수당이 높으면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약간 좀 안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 실업수당은 낮을수록 노동 탐색과 관련한 J가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치, 노동자들 Q분의 A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급 상태가 좋은가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자들 살펴봤고 이번에는요. 기업이 일자리에 맞는 노동자를 찾을 확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firm해서 요거 기업이 노동자를 찾을 확률 이렇게 볼게요. 자, 매칭의 수인데 요거는 기업의 수예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매칭 관련한 함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앞에서 얘기했던 CRS 그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번엔 약간 A분의 1이 다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Q, A분의 A는 1 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요거요. A분의 Q잖아. 근데 우리는 요거 Q분의 A를 기업의 수 대비 여기 노동자 수 대비 기업의 수, 이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얼마나 타이트한가를 나타내는 요걸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J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J 값은 위에가 기업입니다. 요게 노동자입니다. 근데 요거는 A분의 Q니까 바꿨어. 오케이? J분의 1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J라는 자체가 우리가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기업의 노동 탐색과 관련한 이렇게 확률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557페이지 가보시면 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자를 채용 성공했어. 그럼 노동자를 투입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이게 Y가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산출량입니다. 그럼 산출량인데 산출량에서 이게 W가 임금이잖아. 비용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비용 나간 거에다가 노동자를 구할 확률 그거를 곱한 겁니다. 이게 기대 수익이고 기대 수익에서 약간 수익 아니면
편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를 채용할 때 이만큼의 거래 비용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경쟁적인 상황에서 노동의 탐색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야. 순 기대 수익이 제로가 되었을 때가 바로 균형되겠죠. 왜냐면 이게 기대 수익이 플러스면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마이너스면 기존 기업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 초과 이윤이 제로다, 이윤이 제로다, 장기에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이게 기대 수익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거기 식 나와 있고요. 55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PF 값을 요거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어서 정신없는데 이게 노트에다 쭉 한번 천천히 쓰시게 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요거 집어넣고 얘가 y-w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노동 탐색과 관련한 수요 측면에서의 최적 균형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9-6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을 해보면 노동 탐색 수급 상태는 수급 상태가 요 J라는 겁니다. 노동 탐색 공급 대비 노동 탐색의 수요는 기업 노동자의 매칭의 효율성, 매칭의 효율성이 요게 영향 주고요.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요게 영향을 주고요. 노동의 생산성 요게 영향을 주고요. 요거 구인 광고 관련된 게 영향을 줍니다. 자, 다시 나는 요 J가 관심 있어. J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어? 그러면 요거 식을 이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Y, W, K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탐색과 관련한 요거식 나와 있고 탐색의 여기 수급 상태의 결정 요인들 요 식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노동 탐색과 관련한 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바게닝, 협상에 의해서 실질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 주체 간의 협상을 다루는 게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내쉬 균형 있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내쉬의 협상 이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협상 이론에 따르면 총 잉여 중에서 총 잉여가 이 전체 먹을 수 있는 파이야. 총 잉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지. 노동자의 몫과 자본가의 몫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은 노동자가 힘이 얼마나 세는가 상대적인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돼요. 노동자가 힘이 셀수록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업 있습니다. 기업, 노동자 간의 매칭에서 노동자 잉여는 노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임금 자기가 받는 거에서 B가 이제 앞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그 약간 실업수당이었잖아. 실업수당을 뺀 기회비용이죠. 그걸 뺀 나머지가 노동자 잉여가 되고요. 기업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아웃풋 생산된 거에서 노동자한테 준 비용 이게 바로 기업의 잉여죠. 그러니까 요거 가만히 보면 전체 총 생산량 Y에서 W가 이렇게 결정되면 이게 전체 Y야. 이렇게 결정되면 거기서 임금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만큼 당연히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선 비용이 되는 거니까 요 Y에서 W 뺀 요게 바로 기업의 잉여 W에서 요게 바로 근로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B만큼 뺀 차이 요게 그러니까 이제 이 Y가 이거고 Y가 이거고 잉여는 요만큼이 잉여다. Y에서 B를 뺀 게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걸 그냥 Y-B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Y-B가 전체 총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노동자와 기업이 협상력이 어떻게 되는가? 요 A라고 쓸게요. A가 노동자의 상대적 협상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협상력이 크면 클수록 A 값은 커지게 될 것이고
노동자가 힘이 약할수록 1-A가 당연히 커지게 되면 그거는 기업이 힘이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쉬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자가 갖게 되는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뭐야? 얘가 전체 총 파이야. 전체 총 네, 여기 나와 있는 잉여 중에서 A가 노동자가 힘이 센 정도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A가 1이면 그럼 노동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 A가 빵이면 노동자가 갖는 잉여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실질임금이 관심이니까 W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W로 정리하면 B가 이쪽으로 가서 앞에 B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Y랑 그리고 1-A의 B랑 이렇게 가중치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55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거 설명 나와 있는 거 거기 한번 보시면 19-70 바로 밑에 요게 균형실질임금이야. 균형실질임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생산성과 실업수당의 가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노동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살짝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뭐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약간 낯설게 막 전개되니까 그런데 한 두세 번 한번 쓰시면서 따라가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개의 식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이게 노동 탐색과 관련한 공급 노동자 측면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도출한 거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W 값을 거기다 직접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 앞에 W 값, 요 대입, 요 결론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노동 탐색과 관련한 기업의 수요 측면. 앞에 식인데 역시 빨간 색깔 W 해놨잖아. W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어서 이걸 정리를 쭉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8과 19-9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로 미치는 변수가 뭐뭐가 됩니까? 하면 노동 탐색의 균형 구직자 수 Q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급 상태 J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식 나와 있는 요거를요 우리가 좀 그래프로 그려야지 좀 내용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쪽을 먼저 볼게요. 노동 탐색과 관련한 수요 측면입니다. 요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거 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우하향하는 걸로 해서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여기 보시면은 기업 대비 구인 광고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자, 기업은 얼마나 노동자를 채용합니까? 하면 이게 이제 기업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J가 결정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J가 앞에 그쵸? 뭐 저 앞까지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J가 전체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들 수 대비 기업 A가 기업이었어. 기업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직 비용이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기업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기업의 수가 이렇게 결정되면 그 탐색 과정에서 요거에 따라서 Q가 근로자 수잖아.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되시죠? 앞에 나와 있는 수식으로만 써놓으면 이게 잘 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살펴보려고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균형 수급 상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균형 구직자 수도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5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림 거기 A에서는 노동 탐색의 수급 상태 J가 증가할수록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높아지고 J라는 게 다시 앞에서 보면 기업의 수야. 그러니까 구인 광고를 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취업의 성공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결과 구직자 수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실업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 탐색에 실패한, 취업을 하지 못한 노동자의 비중을 우리가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업률은 전체 구직자, 이게 전체 구직자야. Q가 이제 노동자야. 그냥 노동자 수라고 그냥 보세요. 노동자 수, 전체 노동자 수 중에서 이게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취업에 노동자 입장에서 성공 확률. 그러니까 1-P 하면 취업에 실패할 확률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전체 노동자가 몇 명이니? 그러니까 Q를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게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거기 19-10씩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취업의 성공 확률이 바로 요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거 P가 나타내는 게 요거다. 왜냐면 얘와 얘 그냥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1-PC를 이렇게 다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업이 공고한 일자리 수 중에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비중을 우리는 구인율 이렇게 합니다. vacancy 하니까 빈자리야, 빈자리. 공허한 빈자리 이렇게 됩니다. 빈자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채워지지 않은. 자, 이 빈자리를 보통 vacancy에서 V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전체 이거 기업수라니까 기업수. 기업의 수 중에서 공고를 낸 기업 수 중에서 이게 이제 구직에 성공하는 기업이니까 1-PF가 기업, F 펌이라 할까? 기업이 취업에 실패한 그 수가 되고 A와 A 이렇게 뭐 지으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바로 앞에 식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요걸로 대신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풀어서 써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생산 함수는 여기 보시면 요게 되지. Y는 뭐라고? Y는 총생산 함수는 네, 전체 매칭에다가 Y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값을 집어넣어서 M이 계속 얘기하지만 요 M이 매칭의 수, 처음 매칭 함수잖아. 매칭 함수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Y는 그냥 써주고. 그래서 요 매칭 함수 값 요거를 정리를 다시 또 나타내서 Q를 앞으로 빼는 거야. Q를 앞으로 빼내서 1, Q분의 A를 J.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니까 CR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그냥 그닥 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업 충격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양산업의 일부 제조업 노동자들이 사양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야. 내가 원하는 매칭이 안 돼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매칭 기술 스킬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매칭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하락하는 거야. 이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B 곡선에서 얘가 좌측으로 비용은 똑같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얘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같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J가 감소합니다. 기업이야. 구직하는 기업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거는 효율성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봐야 돼. 밑으로 내려가면 요지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J도 감소하면서 J가 감소하는데 여기서부터 줄어들 때 얘가 변함이 없으면 여기로 갈 텐데 얘가 내려가니까 요 점으로 가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면 여기가 A고 B가 되면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Q도 구직하는 사람도 감소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60페이지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2가 하락했습니다. 자, 55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봅시다. 2가 하락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가 감소하게 돼요. J가 감소하게 되고, 자, 기업들이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굳이 비용을 들여서 구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탐색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의 하락은 구직자들의 기대 수익을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대 수익도 떨어뜨려요. P가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거지. 여기도 하락합니다. P 요게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동한 걸로 얘기한 거와 주어진 J 대비 하락하는 걸로.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탐색 공급 곡선 P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적은 수의 기업이 일자리 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매칭의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일자리를 탐색하는 구직자 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구직자 수는 Q야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고를 내는 일자리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공고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J가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Q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자, 실업률을 결정하는 식에서 E의 하락이 J의 감소는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구인율을 결정하는 J의 감소는 구인율을 떨어뜨리면서 그 다음 E의 하락은 또 구인율을 또 상승시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용 자체는 변화가 없으니까 J가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요약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의 충격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간의 매칭의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아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지. 기업의 구인 광고가 감소하게 되고요.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총 생산은 감소하게 되고요. Y라고 썼죠. 구인율의 불변은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에서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 하락과 비버리지 곡선인데, 이 비버리지 곡선이 이제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업률하고요. 여기 구인율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빈자리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실업률, 요거를 두 개를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 할게.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할게요. 확장기에는, 아니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업률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빈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확장되는 거니까 이때는 실업률이 줄고, 여기 구인율 이거는 올라가겠죠. 이 V라고 쓴 거야. 여기 볼까요? 구인율은 경기 수능성을 갖게 되고요. 실업률은 경기 역행성을 갖게 돼. 요거. 경기 확장기에는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서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빈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야. 구인율이 높아지고. 근데 실업률은 당연히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비버리지 곡선인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구인율과 그리고 일자리의 비율이 실업률과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는 필립스 곡선이나 다른 곡선하고 비슷하게 곡선 상에서 이동할 수 있고요. 곡선 자체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일자리 매칭과 관련한 효율성의 변화, 효율성이 만약에 올라가냐 내려가나 이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매칭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곡선 자체가 실업률도 줄고 빈 일자리도 빨리빨리 매칭이 되는 거니까 좌측 이동하고, 요거는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고 요거는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5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 해가지고 명모 임금의 경직성, 실질 임금의 경직성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